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관계 데이터 모델 중에서 데이터 모델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데이터 모델, 모델링, 자, 이런 용어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는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이란 뭐를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느냐면,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하고 추상화 형태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적 모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생각한 거 있죠. 그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순서도 있잖아요. 알고리즘. 순서도를 먼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서도 작성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처리 과정을 하고 A라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끝나면 C라는 과정을 하고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을 하듯이 데이터베이스도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과정에서 이 설계 과정상에서 이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화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추상화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이러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구조, 틀이죠. 전체적인 틀.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일단 내가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테이블로 만들 건지, 이렇게 구조를 먼저 정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은 어떤 연산들이 필요할 건지, 또 어떤 처리를 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제약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모델을 구성을 하고 하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구조,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모델링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 과정. 자, 그래서 간략히 그림으로 보자면, 현실 세계에 어떤 개체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먼저 개념적 구조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 바꿔서 표현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기계 처리에 맞게 물리적 구조로 바꾸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입장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기계 입장. 알았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 입장.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어떤 그 모델링 과정. 그러면 우선 개념적 구조,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로 만들고 논리적 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구조로 만드는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개념적 구조로 만드는 과정. 이걸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 개념적 구조에서 논리적 구조, 논리적 설계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물리적 설계, 물리적 구조로 만드는 것을 데이터 구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각각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개념적 모델링. 이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자,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정보 모델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보 모델링.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자, 그러면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어떤 항목이 필요로 할 건지. 자, 학번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과 필요하다. 그
그 다음에 뭐 성적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주소 필요하다. 뭐 연락처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항목들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제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게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ER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개념적 모델링. 자,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그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 알겠죠? 이렇게 학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건지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 컴퓨터가 이해했으면서도 우리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여기에서 이 개념적 모델링에서 그 정했던 것을 이렇게 어떤 틀로, 뭐 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테이블로. 이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우리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컴퓨터도 이걸 행 단위로 처리를 한다든지 컴퓨터도 이걸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이거를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논리적 구조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게. 자,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화라고 하는 거. 요거는 논리적 구조로부터 이제 실제 저장 장치, 기계의 표현이 가능한 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계 처리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자료를 좀 더 그 저장을 하는데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이거를 데이터 구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 구조화.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놔야 될 게 이 개념적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여기에 대한 건데, 자,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의 이제 개념적 모델링,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적 모델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앞에 했던 내용 중에서. 자,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입장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객체 관계 모델, ER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객체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그러면 무슨 정보를 내가 필요로 할 건지 그거를 이와 같은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요.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ER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을 하는데 뭐 학번이라는 정보 필요하다. 그다음 뭐 이름이라는 정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과라는 정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ER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ER 모델.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ER 모델. 자,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 자, 요거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얻어진 개념적 구조를 컴퓨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계층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류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테이블 형태로 이러한 표 형태로 나타낸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테이블로 나타내는 거고 계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리 구조로 트리 구조로 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알겠죠? 그 중에서 이걸 가장 많이 써요.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관계 데이터 모델.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도 보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종류인 ER 모델에 대해서 개체관계 모델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보면 관계 데이터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종류였던 개체관계 모델 자, Entity Relationship 모델. 그래서 줄여서 이걸 ER 모델이라고도 해요. ER 모델.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모델이고 피첸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 이러한 것들을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체, 속성, 이들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개념 세계의 정보 구조를 표현한 것이고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면서 1대1, 1대다, 다대다 뭐 이런 등의 관계 유형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ER 모델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밑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아무런 어떤 규칙 없이 그려버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약속된 기호로 밑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나온 게 개체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 ER 모델. 알았어요? 약속된 기호. 자, 그래서 개체관계 모델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ER 모델을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자 주요 기호는 자 이렇습니다. 자 사각형 자 요거는 개체를 의미를 해요. 개체 자 그 다음에 이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마름모 형태 자 요거는 관계를 나타내고 관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으로 구성되어 거 있죠. 자, 요 타원은 속성을 나타내요. 속성. 자, 그 다음에 속성 중에 이렇게 밑줄 쳐진 게 있어요. 밑줄 쳐진 거.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키를 나타내요. 기본 키. 자, 이런 키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쭉. 자, 그러면 이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학번 있고, 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소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수가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이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홍길동이고, 여기는 뭐, 이길동이고, 여기는 박길동이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한 명 한 명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항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학번은 누구나 다 다르죠. 어떤 학생이든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학번만 알면 누가 누군지 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어때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는 정확히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주소도 예를 들어서 하숙생 같은 경우 한 집에 여러 명이 살 수도 있으니까 주소가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점수도 같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소나 점수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정보만 안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는데, 학번은 또는 주민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 명 한 명 학생 모두 다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다 하나를 알면 학번을 알면 누가 누군지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중에 이런 기본키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우리가 속성은 이렇게 타원으로 나타내는데 기본키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표현한다 이거죠. 밑줄을 그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선 그리는 거. 선 요거는 개체 타입과 속성의 연결이라든지 개체 타입 간의 연결 요런 걸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이 마름모 이게 관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이게 개체라고 했죠. 사각형.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A와 B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중에 뭐 여기 N이고 여기가 M이다. 그러면 관계의 종류로는 크게 1대1 관계, 1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종류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R 모델,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약속된 기호로서 이 밑그림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이전에 밑그림 설계 과정에서 밑그림을 그려봄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또는 개체와 개체 간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런 사각형이 뭐를 의미를 하는지, 이 마름모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 이 타원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바로 뒤에 그 ER 다이어그램에 예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 이게 하나의 개체예요. 교수라는 개체. 자, 이거 개체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교수라는 테이블, 학생이라는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개체는 교수 번호, 그 다음에 교수 이름, 학과라고 하는 속성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는 학번, 학생 이름, 학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자, 우리 테이블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 그 다음에 학생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속성이니까 교수 번호, 테이블로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교수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구성이 된 테이블을 ER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그러면 여기는 학번. 이게 속성이잖아요. 테이블에서 이게 속성이잖아요. 그죠?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과. 그 중에 학번이 이제 기본키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서는 교수 번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ER 모델이더라 이거죠. ER 모델. 이렇게 ER 모델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나타내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리적 모델이에요. 논리적.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와 학생이 있는데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지도 관계가 있다. 이거 지도 관계. 지도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중에서도 일대 다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교수님이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ER 모델에서 이게 사각형이 뭐고, 그 다음에 이 타원이 뭐고, 그 다음에 마름모 이게 뭔지 요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로 이제 뭐 관계 데이터 모델, 테이블로 나타내는 거, 관계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뭐 계층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요걸 먼저 볼 건데,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테이블, 테이블의 집합으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을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관계 데이터 모델.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표.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런 관계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챕터 이름도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잖아요. 이런 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나왔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에서 표현된
각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들을 서로 독립된 2차원 테이블, 표로 나타낸 거. 그래서 릴레이션이라고 돼요. 릴레이션. 그러니까 이 테이블, 자, 이거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릴레이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 키를 이용을 해서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관계의 종류로는 이렇게 1대1 관계, 1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 그러면 뭐라고 알아두시냐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을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자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관계 데이터 모델 말고 이제 계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데 이 계층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자, 교수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아래 학과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로 해서 나타내는 거, 이거를 계층 데이터 모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객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객체를 노드로 표현하고 객체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계층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것을 계층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계층 데이터 모델은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자, 이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자, 교수, 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관계 종류는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셨죠?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자, 이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은 객체 지향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든 데이터 모델인데, 객체 지향, 자, 객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객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엔티티 있죠? 객체. 자, 요거하고 좀 흡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하나하나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 이거를 객체라고도 해요. 객체. 오브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자, 화장품에는 로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킨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로션, 스킨, 요거 하나하나 어때요?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 이거 하나하나를. 객체.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모이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모이면, 이게 또 하나의 또 객체가 돼요. 뭐, 화장품 세트.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객체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그래서 이런 객체라고 하는, 서로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로션 하나, 뭐 스킨 하나 따로따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 세트로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세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캡슐화, 뭐 상속, 다형성 이러한 등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위에 있던 어떤 속성을 하위에서도 그대로 물려받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호로더라도, 그래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는 기호가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을 때, 또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때 사용되는 역할, 의미가 달라요. 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을 때 이 플러스는 연결의 의미예요. 연결. 근데 숫자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덧셈의 의미예요. 덧셈. 더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기호들에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형성이라고 해요. 다형성.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 지향 모델 개념의 어떤 특징은 뭐 빠른 개발 속도, 그 다음에 뭐 품질 향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등이 있다. 뭐 해서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자, 논리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관계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계층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캡슐화라든지 기타 용어들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OODB라고도 하는데, 자, 객체 지향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수많은 SNS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밴드 있죠, 밴드. 자, 요게 바로 어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밴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밴드가 있고 B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C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의 독립된 어떤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DB가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리고 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단순한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한 텍스트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미지나 소리, 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밴드, 여러분들 밴드에 사진 올리고 뭐 영상 올리고 뭐 소리 녹음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에요. 자, A라는 밴드 있고 B라는 밴드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또 나름대로 각각의 어떤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독립적으로. 근데 이걸 또 묶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OODB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DMG, 그 다음에 93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룹으로 1993년에 발표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표준. 기본 틀.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캡슐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캡슐화. 자, 요거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한 테두리로 묶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연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캡슐화라고 한다. 캡슐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약 있죠? 약에도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약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약은 예를 들어서 뭐 목감기 약이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캡슐에는 목감기를 낫게 하는 성분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왜 묶어놨냐? 다른 약들과 서로 구분이 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이 자료와 함수, 연산 이런 것들을 한 테두리로 묶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거를 캡슐화라고 하더라고요. 캡슐화.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를 하게 되면 객체의 세부 내용이 외부의 정보 은폐가 돼요. 이렇게 외부와 안쪽이 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안쪽은 은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어지게 된다. 섞이거나 그럼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재사용이 용이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이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 자, 자료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할 어떤 함수, 연산 이런 것들을 한 테두리로 하나로 묶는 것. 이거를 우리가 캡슐화라고 합니다. 약 생각하세요. 캡슐에 들어있는 약.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객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객체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개념적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개념적 설계, 개념적 모델링.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정보 모델링 또는 개념적 모델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걸 답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피터 첸이 제안한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 개체 관계도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사각형 개체 타원이 뭐를 의미를 한다 그랬죠? 자, 마름모는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 관계. 그러면 타원은 뭐를 얘기해요? 자, 하나의 개체가 있어. 그럼 이 개체를 구성하는 이 타원, 이게 뭐예요? 이게 속성이죠, 속성.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는 마름모로 나타내고요. 알았죠? 그래서 타원은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객체 지향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결합된 형태인데,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반영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예전에 단순한 텍스트를 벗어나서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OODB라고 한다고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한 테두리로 묶는 것. 그래서 외부와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외부와 안쪽과의 어떤 은폐가 이루어져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캡슐화라고 한다고요. 캡슐화. 됐어요? 캡슐화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 중에 개념적 설계 단계는 피터 첸이 제안한 뭐를 이용을 해요?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용을 하는 거. 그래서 개체는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계는 마름모로, 속성은 타원으로 나타내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ER 모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5번은 ER 모델 또는 ER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 중 표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2차원 구조의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단순해서 사용이 편리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논리적 설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관계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관계. 그 다음에 계층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표로 나타내는 거.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고, 이건 트리 구조로, 이거는 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관계 데이터 모델, 표 데이터 모델이다 이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6번의 내용이 답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